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제도는 함께 적용도 가능합니다. 특히 실손이 없는 분들이라면 이런 제도들이 실질적으로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치료가 길어질수록 치료비 부담도 커지지만 곁에서 돌보는 가족의 체력과 마음도 점점 지칩니다. 이럴 때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환자와 가족 모두를 위한 다양한 의료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알고만 있어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팀장이 암 환자 치료비 지원부터 상병수당, 장기 요양 등급, 가족 돌봄 휴직, 긴급 복지 지원 제도까지 꼭 챙겨야 할 5가지 정부 지원 제도를 한 번에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가족이나 지인이 의료비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이 영상이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다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제도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의료급여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경우 연 최대 300만 원까지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암 환자의 경우에는 무려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하고요. 암 진단서와 소득 관련 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의료비 지원제도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 부담 상한제입니다. 급여 항목 병원비에 대해서 연간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선을 정해두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소득 1분위 환자는 연간 87만 원까지만 부담하면 되고 그 이상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을 해줍니다. 환급 예시를 들어드리면 한 해 동안 A씨가 암치료로 병원에서 사용한 급여 항목의 진료비가 총 500만 원이 나왔다면 소득 1분위 기준인 A씨는 87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413만 원은 전액 환급받게 됩니다. 환급은 사전 등록 환급과 사후 신청 환급 2가지 방식이 있고 매년 8월경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득 구간별로 상한선이 다르며 소득이 낮을수록 당연히 상한선도 낮겠죠. 중요한 건 급여 항목에만 적용됩니다. 비급여 항목은 해당되지 않으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산정특례 제도입니다.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 치매처럼 치료가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중증질환에 대해서 병원비 본인 부담금을 크게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진단을 받게 되면 등록일로부터 급여 항목의 진료비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이 5에서 10%로 낮아집니다. 암 환자의 경우는 5%만 본인이 부담하게 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암치료로 1천만 원의 급여 항목의 병원비가 발생했다면 산정특례 등록 시 본인 부담금은 50만 원 수준만 내면 됩니다. 실제로 치료비의 95%를 지원받는 셈이죠. 이 제도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진단 시 등록 절차를 도와주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등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암 환자의 경우는 등록일로부터 5년간 적용이 되고요. 그 이후부터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산정특례 제도 역시 급여 항목에만 적용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비급여 진료는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제도와 함께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앞서 소개한 2 제도와는 달리 비급여 항목까지 지원되는 유일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실손보험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연소득 대비해서 병원비 부담이 10% 이상인 경우 질환의 종류와 관계없이 입원이든 외래든 암이든 다른 질환이든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징은 급여 항목은 물론이고 비급여 항목까지 모두 지원된다는 점입니다. 지원 금액은 연 최대 5천만 원까지 가능하고 소득에 따라서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80% 지원, 중위소득 100% 이하는 60% 지원, 중위소득 100% 이상 200% 이하는 50% 지원, 단 몇 가지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퇴원 후 18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되고요. 실손보험 등 다른 지원으로 이미 받은 금액은 제외됩니다. 소득과 재산에 대한 심사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특히 실손보험이 없는 분들이라면 이 제도가 병원비 부담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제도는 병원에서 따로 안내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나 가족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몰라서 혜택을 제대로 못 받고 계시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제도는 함께 적용도 가능합니다. 특히 실손이 없는 분들이라면 이런 제도들이 실질적으로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적용 순서도 중요한데요. 세 가지 제도는 이런 순서로 활용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먼저 산정특례 등록하면 암처럼 중증질환의 경우는 급여 항목의 병원비 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치료비 대부분을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그 다음은 본인 부담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1년 동안 본인이 낸 병원비가 정부에서 정한 상한선을 넘게 된다면 그 초과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까지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급여 항목뿐만 아니라 비급여 항목까지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실손보험이 없는 분들은 병원비 부담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실손보험에서 이미 받은 보장 금액은 재난적 의료비에서 제외된다는 점, 이 부분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암 환자도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 치료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 요양 등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급이 인정되면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 목욕 서비스, 간병인 파견 등 실제 간병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가능하고 상태에 따라서 등급 판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환자 본인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를 소개해 드렸다면 이번에는 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위한 제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환자를 간병하느라 회사를 그만둬야 될까요?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가족 돌봄 휴직 제도를 활용하면 연 최대 90일까지 휴직이 가능하고 일부 기업에서는 유급 휴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부모, 배우자, 자녀처럼 직계가족이 치료 중일 때 사용할 수 있고요. 이 제도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해고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생기거나 대체 인력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은 회사 인사팀이나 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보험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그리고 환자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가족도 간병에 집중해야 된다면 이때는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를 통해서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복지시설 등 일시적으로 꼭 필요한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 기준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여야만 합니다. 쉽게 말해 저소득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재산 기준도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금융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조건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가구 수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고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시면 내가 조건이 맞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한번 상담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제도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제도, 바로 상병수당 시범사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못하는 동안에 소득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데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이어야 하고요.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또는 그 지역 안에 있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 가입자여야 합니다. 지원은 보수 수준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데요. 하루 48,150원에서 많게는 66,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단위로 계산이 되는 방식입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산재와는 중복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인한 치료기간에는 이 제도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2025년 기준 시범사업 지역은 안양, 용인, 충주, 전주, 원주, 달서구, 익산, 홍성 등이 있고요. 지자체 공지사항이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꼭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암 환자 가족의 심리 지원 서비스입니다. 치료를 받는 건 환자 본인이지만 곁에서 함께하는 가족들도 정신적, 감정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립암센터와 지자체 치매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암환자 통합지지센터에서는 가족간병을 위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심리 상담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요. 유가족 대상의 사별 치료 상담도 함께 진행됩니다. 필요시에는 힐링 교육, 간병 코칭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암환자 통합지지센터로 문의하시면 지역별 서비스 여부와 신청 방법까지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단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힘드시죠. 그런데 거기다가 병원비까지 혼자 감당하려면 더 힘이 들 겁니다. 국가에서 마련한 제도와 이미 가입하신 보험 보장까지 제대로 알고 챙기신다면 병원비를 더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나는 해당될까? 하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댓글이나 오픈 채팅으로 편하게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희 팀에서 운영하는 보험 분석팀은 30개 보험사를 비교 분석하고요. 전문가들이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 광고는 취미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시민으로부터 1년입니다.